시작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학을 정석으로 가르치는 정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략히 하자면 저는 성균관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이제 토모수학과 그리고 명인학원,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강학원이랑 대치우리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능과 내신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 일상에 대해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요즘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이강에서는 제가 월급반 이제 고2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화목에는 고1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고2 학생들, 고1 학생들은 연합반이에요, 연합반. 그리고 대치우리학원에서는 수토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반이 이제 외고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절대로 이 수업만으로 내신 성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매우 느낍니다. 왜냐면은 각반 뭐 15명, 15명, 15명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뭐 절반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 소화를 하지만 절반 정도는 완벽히 이해 못한 친구들도 있고 숙제를 막 엄청 성실히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내신 같은 경우는 특정 범위 안에서 한정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는 당연하거니와 이 부분에 완벽히 하고 기계적으로 푸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국어, 영어, 뭐 사탐, 과탐에 치여서 이 연습을 되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연습을 이제 언제 시키냐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습을 시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이랑 저녁에 수업이 좀 있는데 이 사이에도 제가 직접 클리닉을 잡아놔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가 클리닉을 놓습니다. 조교가 안 들어가고 제가 직접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학생들을 뭐 8시간, 뭐 이 시간 다 불려서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 수업 나오고 이때 한 3시간 정도 잡아서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는 이제 뭘 하냐, 숙제 안 된 거 일단 하고, 숙제가 다 됐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50문제씩 유형화된 문제를 계속 줍니다. 이것까지 한 학생들은 한 킬러 3문제 정도를 제가 던져주거든요. 저희 반 학생들은 이 훈련을 계속 저한테 배우면서 내신 때, 방학 때 항상 하라는 거죠. 이게 내신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뭐 특별한 공식을 하나 더 알거나 아니면 뭐 스킬을 하나 더 알거나 이래서 내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히 마스터해야 되고 그거를 풀 줄 알아야 내신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 학원에 오셔서 제 브로셔를 좀 받아 가시면은 뭐 사항들이 좀 많이 적혀 있거든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적혀 있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예비 고1 때부터 가르치던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 고2에도 포진이 돼 있고 여기 고1에도 포진이 돼 있고 여기 수토반에도 포진이 돼 있죠. 근데 일단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치동에서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디에 가죠? 이 깁생 1레벨에 가죠. 레벨 1에 가거나 아니면 시대인재 최상위반에 가죠. 뭐 저희 반 학생들도 올 때 뭐 상위권도 있지만 완전 최상위권이 딱 입반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시스템 하에서 계속 교육하고 계속 관리하고 가르친 결과 이제 2020년만 해도 자사고에서 뭐 내신 1등급 이런 거는 좀 많고 수학 경시대회 전교 1등 이렇게 배출도 하고, 외고 같은 경우도 올해에 전교 1등은 없었어요. 근데 은상, 동상 뭐 이 정도 라인은 되게 많이 탔습니다. 뭐 1등급도 내신은 물론 당연히 탔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잘하던 학생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학생들보다 약간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하고 관리해서 이렇게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수능과 내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먼저 수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 얘기. 수능이 지금 뭐 변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수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좀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첫 번째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09학년도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9학년도 이제 수능 1등급 컷을 보시면 가형 같은 경우는 가형 1등급 컷이 81점입니다. 그리고 나형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79점이라는 거죠. 요즘 1등급 컷이 88, 92 이 정도로 잡히는데 매우 낮게 나왔던 시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등급 컷이 낮게 나왔냐,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 수능은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봤던 시험이에요. 제가 고3 때 이제 응시했던 시험입니다. 실제로 왜 어려웠는지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컷이 낮았던 이유는 어떤 특정한 한두 문제의 킬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런 킬러 때문이 아니라 그냥 15번 이후에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16번부터 30번까지 골고루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등급 컷이 낮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 때는 어떤 개념이 없었냐면 이 킬러 문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한 2010년 중후반 이후부터는 21번, 29번, 30번이 킬러다, 이게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근데 저 때는 뭐 21번이 어려운지 29번이 어려운지 30번이 어려운지 이런 킬러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번 이후에 뭐가 폭탄인지 뭐가 지뢰인지 아예 모르고 그냥 학생들이 풀었던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 학생들이 컷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 이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합니다. 막 그렇게 극악 난이도의 문제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 전반적인 시험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지금 이렇게 학원에 오시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자료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09학년도는 이런 수능이었다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 요즘 수능의 변화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제 18학년도 이때 수능과 그리고 20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18학년도 같은 경우는 정답률 분포를 보시면 한 3문제 정도가 정답률이 한 20% 미만으로 매우 고난이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고난이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이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정답률이 30%에서 한 80%까지 30%에서 80%까지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이 3문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3문제. 3문제 어려웠고 3문제는 뭐 이 사이에 있었어. 그러면 24문제는 어디 갔냐 이거라는 거예요. 24문제는. 24문제는 어디 갔냐면 정답률이 80%가 다 넘었다라는 거죠. 즉 이 대치동 학생들, 서울 학생들을 넘어서 전국구로 확장을 해봐도 모두가 다 맞췄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3문제만 엄청나게 고난이도여서 이런 수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27+3 수능 이렇게 불렀죠. 27문제는 너무나 쉽고 이 3문제에 의해서 변별력이 나눠지는 수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의 수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 되게 문제가 많다고 느끼시죠? 평생을 이제 공부해서 시험 준비하는데 27문제는 너무나 쉽고 이 3문제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무의미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냥 구성식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이제 문제를 느꼈는지 20학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난이도였던 3문제 이거 난이도가 매우 낮아져요. 아직까지 어렵긴 하지만 이 고난이도보다는 정답률이 소폭 상승했다. 이 정답률이 이렇게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동일하게 정답률이 30%에서 이 80%를 보이는 문항들, 80%를 보이는 문항들이 이제 10문제로 증가했다라는 거죠. 10문제로. 이렇게 10문제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즉 중상 난이도, 이 중상 난이도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27+3 수능, 3문제만 어려운 이런 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가 어려운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수능이 이제 어떤 수능이냐면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이 09학년도 수능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즉 수능이 변화하는데 과거의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다. 이 3문제로만 평가하던 그런 시험은 이제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려워져서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킬러 문제가 쉬워졌네. 나한테 되게 편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등급컷 보세요. 81.79점이죠. 다시 이렇게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27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3문제에만 집중하자 이런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되고 힘을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해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의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잡아드리면 첫 번째, 킬러 문제와 비킬러, 킬러가 아닌 문제의 이 난이도 차이가 매우 줄어들 겁니다. 난이도가 매우 줄어들 거예요, 차이가.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승을 해요.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한 문제 한 문제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부족 현상을 겪을 거다. 시간 부족 현상을 겪을 거다. 이런 3가지 특징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이 3가지 특징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죠? 킬러와 비킬러의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난이도 상승하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 이거는 우리가 내신에서 봤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신에서. 그래서 이제 수능 따로 내신 따로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져요. 그 수능 문제의 흐름, 그 수능 문제의 그 결 자체가 이 내신 문제의 결과 매우 동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내신 준비 열심히 하면 수능 준비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이 과거에 27+3수능, 이 킬러 3문제에만 의존되던 이 수능 같은 경우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 3문제는 내신에서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돼서 정말로 내신 따로 준비하고 수능 따로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아예 이젠 엄청나게 극악무도한 킬러는 안 나오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면 그 결 그대로 수능을 동일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내신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할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신 시험에 대한 그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 내신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갖습니다. 한 80% 정도가 우리가 흔히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대표 유형이에요. 대표 유형. 나머지 10%, 또 나머지 10%가 이게 굳이 말하자면 킬러고 이게 굳이 말하자면 준킬러라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 강남권 학생들을 좀 보면은 킬러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제 학생들 중에서도 저를 만나기 전에 내신 대비 할 동안 16주 동안 이 킬러만 주구장창 풀었던 거예요. 킬러만. 이 킬러 문제만 주구장창 풀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생각할 시간이 많이 나고 참 좋죠. 사고력이 늘어날 수 있고 참 좋은데 우리가 연산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연산 능력이 매우 느려지고 이게 저하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반복 훈련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학생 관점에서는 킬러 문제 16주 동안 열심히 풀면서 시험 대비했지만 시험 점수가 매우 안 나오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또 심지어 킬러는 몇 문제만 나온다? 10%,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 킬러는 또 틀리고 대표 유형도 틀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신 대비 준비할 때는 킬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냐면 킬러는 꾸준히 우리가 꾸준히 문제를 풀자 이런 관점으로 가셔야 되고 이 대표 유형을 아주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쳐내는 반복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득점. 반복 훈련을 많이 해야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내신은 일단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면 킬러, 준킬러는 많아야 20% 나온다. 근데 80%를 우리가 먼저 맞춰서 점수를 보장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하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대표 유형 다 맞추고 준킬러 하나 정도 맞추면 무조건 2등급 나옵니다. 무조건 2등급은 나와요. 대표 유형 다 맞추고 준킬러 하나 맞추면 2등급 나와요. 실수 안 하고. 거기다가 뭐 킬러나 준킬러 하나 더 맞으면 1등급 받는 거고 절대로 100점 받아서 1등급 꼭 나오는 그런 시험 없어요. 100점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2등급 이상 접근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이 학교별 프린트라는 거예요. 학교별 프린트. 이 내신 같은 경우는 프린트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럼 또 이것도 제가 이 피라미드 형태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학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은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학교 단대부고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뭐 경기고나 이제 중대부고가 시험을 봐요. 단대부고 전교 1등 학생이 딴 학교 시험 보러 딱 수학 시험 보러 가면 전교 1등은 좀 힘들 수 있어도 내신 1등급은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로 준비 안 하고도 수학은. 근데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를 안 해요. 딴 학교 내신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서 보면 정말 절반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외워야 할 지문이 다르고 암기해야 할 단어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은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 80% 정도의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이 수학 실력만 이렇게 갖추고 있다면 어디에 가나 잘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이 프린트에 좀 의존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내신 대비할 때 프린트 변형하고 그리고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 2주 정도만 시키거든요. 2주. 근데 학생들 보면은 맨날 주구장창 이것만 푸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프린트 받으면 그것만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로 암기 시험이 돼서 나중에 연산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너무 떨어져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수학 실력 80%를 다지자 이런 마인드로 내신 대비를 해야 되고, 이 변형 문제와 훈련은 2주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만약에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점수가 좀 안 나왔어. 점수가 안 나왔어. 학생들이 또 원인을 이상한 데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 훈련을 덜 했구나, 프린트 훈련을 덜 했구나, 다음 시간에 프린트를 더 팝니다. 점수가 더 안 나올 거예요. 이 프린트 훈련은 2주 정도면 충분히 한 거고, 내가 수학 실력 하는데 힘을 덜 들였구나,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앞으로 수학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번에 한영예고에서 내신 대비하는데 여기 프린트에서 뭐 나온다 해서 계속 준비했어요. 정말로. 심지어 시험에도 안 나왔고, 제가 이강학원에서 연합반 개포고에서 그게 문제가 나왔어요. 개포고가. 한영예고 나오고 프린트가. 이 학생만 저한테 자료 몇 번 더 받아서 이 학생만 득이 됐던 거죠. 프린트 선생님 나온다고 하는 거 너무 맹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는 하되 우리가 결국에는 다 수학 실력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를 해드리면, 내신 대비를 할 때 이제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그 3단계 프로그램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신 대비 1주차에서 4주차 동안은 이때는 개념을 재정립합니다. 개념을 재정립해요. 우리가 방학 때 개념을 돌리긴 했지만 이 마인드가 좀 차이가 많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 대비 딱 시작하면 되게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재정립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재정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근해요. 정말 많은 문제를 접근합니다. 근데 많은 문제를 접근할 때 마인드는 우리가 대표 유형들, 개념마다 대표 유형들은 정말로 마스터를 한다. 이거는 정말 기계적으로 푼다. 훈련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 킬러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복습과 예습 철저히 하자. 꾸준히 하자.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킬러는 결국에 무슨 싸움이냐? 이 사고력 싸움인데, 이 사고력이 쉽게 길러지지 않아요. 얘는 평소에 우리가 기간을 한 2년 정도 잡고 공부를 하는 거지. 내신 때 여기에 괜히 매몰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처럼 점수가 정말 안 나오는 사태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대표 유형을 정말 반복적인 훈련하고, 킬러는 꾸준히 매주 가자.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5주차에서 8주차 동안은 우리가 이제 신유형, 문제가 맨날 보던 게 한두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신유형 대비하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봅니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우리가 신유형 대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주차에서 4주차와 같이 계속 대표 유형과 킬러 문제를 훈련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오답 정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오답 정리. 이거는 뭐 이과 최상위권이든 외고 학생들이든 무조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내신에서는. 우리가 본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핵심적인 요소다. 한 것만 다 맞아와도 외고에서 다 1, 2등급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 보던 문제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5주차에서 8주차 동안은 계속 신유형과 우리가 대표 유형 킬러 연습을 하면서 오답 정리를 병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이제 파이널 단계에서는 이때는 제가 킬러 문제는 그만 풀라 해요, 애들한테. 새로운 킬러 문제는 그만 풀고 이제 해라, 복습하고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프린트 있죠? 학교별 프린트. 이제 평소에 풀어오던 거, 변형 문제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좀 다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오답 정리 우리가 해놓은 거 철저히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들어가면 제 커리를 잘 따라왔다면 모든 학생들이 다 고득점 받고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는 일단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과 내신의 결이 매우 좋는데 이런 식으로 내신을 2년, 3년을 준비하면 수능 점수도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들어가면은 이 학원에 오시면 이 프린트 브로셔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좀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일단 과거에 저 때죠. 제가 이제 90년생입니다. 90년생. 과거에 이제 수학의 트렌드. 저 때의 수학 교육 공부 방법의 트렌드는 뭐였냐면 반복이었어요. 반복. 근데 어머님들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수학의 정석 10번 보기, 센 수학 10번 풀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수학 실력을 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식의 흐름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냐면 계속 콘텐츠 싸움이라는 거죠. 콘텐츠 싸움.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이거 풀어야 돼, 저거 풀어야 돼, 실전 모의고사 풀어야 돼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거는 고3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아니면 이제 고3 6월 이후에 이제 풀 문제가 없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고1, 2 학생들은 무조건 반복입니다. 고1, 2 학생들은 물론 새로운 문제가 필요하기도 한데 비중 자체가 한 90%는 반복의 비중에 좀 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배운 거 훈련하고 풀었던 거 그리고 봤던 거 틀리지 않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신 점수 나와요. 근데 이거를 무시한 채 맨날 새로운 거만 보면 점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반복에 90% 비중을 두시고 이 컨텐츠는 한 10% 비중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콘텐츠 병 걸리지 말라고. 이 병 걸리면 큰일 난다고. 콘텐츠 병 걸리면 답이 없다. 고3 때 걸리셔라. 고1, 2 때는 무조건 배운 거 학습하고 반복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대치메카 학원에서 까는 수업을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회를 마무리할 텐데 방학 때,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죠. 이제 월수금 이 오전 시간에 수상, 심화, 더하기 수화, 실력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합니다. 총 21회예요. 21회. 수상, 심화는 12회로 갑니다. 12회고 수화, 실력은 9회 정도로 가는데 일단 수상, 심화를 뭐 완전 처음 하는 학생은 없겠죠. 한두 번 본 학생들이 들으면 딱 좋은데 얘를 좀 갈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화 실력은 정말로 완전 처음 본 학생들, 한 번 본 학생들, 뭐 기초를 다지고 싶은 학생들 위주로 제가 갈 거예요. 수화 같은 경우는. 얘는 개념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수상, 심화는 한두 번 보고 와야 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고1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학경 시대에 보면은 범위 자체가 수상, 심하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추가적인 경시대회 준비 없이 추가적인
경시대회 준비 없이 이 수업만으로 다들 입상하고 하거든요. 근데 심화라고 해서 매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는 이 심화라고 해서 이 무분별한 문제풀이, 무분별한 킬러 문제풀이, 이런 거 매우 싫어합니다.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어려운 거 주구장창 푼다고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심화반이라고 막 이렇게 무분별한 고난이도 문제 푸는 그런 반이 아닙니다. 실전 개념을 다 정립하고, 개념을 하나하나 정립하고,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본 개념, 실전 개념, 심화 개념 전부 다 다르고,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들의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쌤이랑 일품 정도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기계적이고 완벽히 깔끔하게 푸는 훈련에 한 80% 매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를 킬러 문제 푸는데 좀 매진을 하는데, 20% 정도를 이때 매진을 하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은 결국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풀어봤자 이걸 또 풀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잘 돼야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쓰는 거고, 이거는 되게 꾸준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들한테 학습을 시킬 거다. 그게 이제 이 수상 수업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위주로 제가 돌리고, 이제 센 수학 정도 좀 깔끔히 풀어낼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제가 클리닉을 운영해요. 근데 아직 방학 스케줄이 완벽히 안 나와서 언제 클리닉을 할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주말에 클리닉을 합니다. 주말에.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하겠죠, 제가. 이거는 제가 추후 공지를 해드릴 텐데, 월수금 애들 이렇게 학습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매주의 마지막에 학원에 와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좀 겪어야 됩니다. 애들 집에서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원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밀착 마크해서 그 주에 배웠던 오답들과 그리고 필수 유형들 다시 한번 다지는 이런 클리닉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치메카 학원에 문의를 주시거나, 제 개인 번호가 010-4537-7671이거든요. 여기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뭐 다른 수업을 하거나 다른 설명회 하는 거를 좀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이 수학의 정석원 치면 나와요. 근데 제가 뭐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수업과 이런 거는 올려놓지 않는데, 가끔 보강 영상이나 어떤 특정 설명의 영상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수학의 정석원을 치시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저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